오늘부터는 영상 제작에 관련된 강의도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영상 제작하는 멋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맥에서는 아이무비나 그 파이널 컷 같은 것이 있고요.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프리미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무겁죠. 좀 가격대도 좀 비싸고. 오늘부터 사실 할 거는 이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파워 디렉터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도 강의를 좀 하나씩 만들어 가긴 할 거고요. 일단 우선은 파워 디렉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이 파워 디렉터는 가격이, 이것도 파워 디렉터 365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 달마다 비용을 지불하면 업그레이드도 자동으로 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혜택들을 좀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파워 디렉터 365거든요. 가격이 한 달에 8,750원 정도, 9,0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17만 6천원 내고 파워 디렉터 20, 오늘 20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 것도 365 쓰고 있는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자, 오늘 강의는 금강육에서 버스킹을 했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란 요 곡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영상 편집들을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파워 디렉터 365를 전 쓰고 있고요. 사이즈는 옛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전체 모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전체 모드를 실행해서 파워 디렉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가 실행이 되면요, 자, 요런 화면 나와요. 원래는 이쪽에 샘플 영상들이 쭉 모여 있어요. 저는 샘플들이 아예 안 보이도록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할 때는 조금 불편해서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설치할 때 나오게 할 거냐 안 나오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만들 영상을 하나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영상을 제작한다 그러면 그 영상들이 어떤 폴더 안에 이렇게 모여져 있게 되거든요. 아무데나 막 갖다 놓고 거기다가 끌어다 놓는 것보다는 폴더를 이렇게 모아두는 게 좋아요. 저는 2021년 9월 18일에 공연했던 거를, 버스킹 공연했던 거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걸 한꺼번에 다 끌고 가서 영상 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끌어가겠습니다. 20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 끌어다 놨을 때 그 전 버전에서 그냥 요거만 나왔는데, 빠른 시작하면서 뭘 물어보네요. 처음 보는 건 화면이다. 저도 2020으로 바뀐 게 오늘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2020에 대한 확인도 할 겸 같이 좀 보면서 저도 바뀐 점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다 한번 눌러볼까요? 뭐가 돼 있을까요? 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미디어를 불러와라. 두 번째, 타임라인에 추가해라. 오늘 다 설명할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네요. 잘 됐네요, 이게. 그리고 3단계 타임라인에서 컷 편집을 하고, 컷 편집이라는 거는 필요 없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걸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할 게 없겠네요. 다 이미 잘라져 있는 거라서 할 게 없겠네요. 자, 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영상이 바뀔 때 트랜지션을 넣을 거냐, 타이틀을 넣을 거냐, 이펙트를 추가할 거냐, 오늘도 이런 걸 하게 될 거고요. 다음 눌러서 마지막에 출력해서 영상으로 뽑아내는, 그 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영상 제작하는 저장 파일이 따로 있고, 출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문서 작성하듯이 저장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뽑아내야 되는, 익스포트, 추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뽑아내야 되는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은 구독해라 뭐 이건데, 제 건 구독했는데 굳이 이런 게 나와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튜토리얼 한번 봤습니다. 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오면 위쪽에 이런 미디어 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디어 룸이라는 곳에 영상들이 모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영상들을 아래쪽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놓으시면, 이렇게 중간에 놓으면 앞쪽 이만큼이 이게 타임라인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만큼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빈 공간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갖다 놓을 때는 제일 앞쪽에다 딱 붙여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영상들을 처음부터,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영상을 바로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화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위쪽에 미디어 룸이라는 곳에 영상을 모아두고, 거기에 있는 거를 타임라인에 끌어다가 배치를 하면서 또는 잘라내면서 컷 편집을 하게 되고, 그 컷 편집한 것을 미리 보기 하는 곳이 오른쪽 윗부분 요 장면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세 군데를 이제 적절하게 쓰시면 되는데, 자, 아래쪽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번호가 영상 부분과 오디오 부분이 나눠져 있죠. 1번 트랙에 두 개씩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번 트랙, 3번 트랙. 다시 말하면 1번 트랙의 영상을 이제 배경 가장 밑에 깔릴 영상을 갖다 놓고 그 위쪽에다 또 다른 영상을 갖다 놓으면 아래쪽 영상을 배경으로 위에다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막 같은 걸 넣게 된다. 요 아래쪽 2번 트랙에다 놓는 거죠. 그죠?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자막을 넣게 될 건데 2번 트랙에 주로 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막이 두 개가 겹쳐야 된다. 그럴 때는 3번 트랙. 그러니까 원래 밑바탕이 되는 트랙은 1번 트랙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영상을 하나씩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뭐 영상이 하나밖에 필요 없죠. 영상 위에 또 다른 영상이 나올 일은 없고요. 자막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영상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재생을 해볼 때는 요게 이제 타임라인의 요 지시자죠. 요거 이제 지금 움직이면서 소리가 이제 자꾸 나게 되는데 잠깐 움직여 볼게요. 네, 제일 앞으로 갖다 놨습니다. 자, 재생을 하겠습니다. 재생은 오른쪽 여기 삼각형 요거 누르면 재생이 되기도 하고, 네, 다시 멈출게요.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편해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고, 다시 또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멈춰지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자르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특정 위치에서 영상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를 잘라서 버려야 되겠죠? 아이콘이 파워 디렉터 20번 버전, 지금 이제 오늘부터 새로 나온 20번 버전부터는 아이콘이 조금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여기 칼 모양이 아니라 두 줄 선에 양쪽으로 화살표 돼 있는 그런 아이콘이었는데 바뀌었네요.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면도칼 모양의 이 아이콘을 톡 찍으면 이렇게 잘라져요. 단축키가 금방 나왔었는데 보이시나요? 자, 다시 아무데나 찍어놓고 마우스 올리면 컨트롤 T라고, 마우스를 치우면 없어지네요. 컨트롤 T란 단축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컨트롤 T를 누르시면 되는데 영상 클립을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누르면 이 지시자가 있는 영상에 걸리는 영상은 다 잘려져요. 특정 영상 클립에 마우스 찍고 컨트롤 T를 누르거나 요걸 누르게 되면 요 영상만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영상을 일단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실행 취소 컨트롤 Z 눌러서 실행 취소 시켰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한 영상을 다 보면서 편집하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영상 편집하면 되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조밀조밀하게 세부 편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을 다 보면서 편집하는 건 좀 불편해요.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되는데 화면을 이 영상 클립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실제 보여지는 영상은 그냥 놔두는 거고 편집하기 위해서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길이를 늘리는 작업. 왼쪽 아랫부분에 더하기 빼기 요 단추를 이용해도 되는데 너무 끝에 가 있으니까 이거 사실 편집하기 힘들죠. 찾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마우스를 요 자 모양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시간 표시죠. 시간 표시되어 있는 요 자 있는 곳에다가 갖다 놓고 마우스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 지시자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늘어나요. 예. 다시 누른 채로 왼쪽으로 당기면 지시자를 기준으로 다시 줄어들어요. 지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보통 이제 제일 앞에 갖다 놓겠죠? 네, 이렇게 제일 앞에 갖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일 앞에 갖다 놓은 다음에 지시자를 늘려서 이렇게 자기 적절하게 이렇게 다 보이게끔 하겠다 하면 이 정도 놓으시면 되고, 그렇죠? 더 세밀하게 편집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늘리겠다 그러면 더 많이 당겨도 돼요. 그럼 이제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영상이 이전에 영상을 노래마다 끊는 작업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야 편집하기 좋기 때문에 쭉 보면서 그냥 커트 해가지고 저장만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걸 불러왔기 때문에 사실 영상 컷을 할 것은 없고요. 영상 컷을 할 건 없지만 제목 넣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일 필요한 게 자막이겠죠. 자, 자막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막은 왼쪽에 T자를 찍습니다. 여기 왼쪽에 미디어 룸 말고 자막 룸이라고, 타이틀 룸이네요. 네, 타이틀 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찍으시면 각종 설정되어 있는 자막들이 화면에 쫙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는 정품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컨텐츠 여기 하는데 가보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구매가 아니라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리미엄 버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예.
저는 이제 여기 아래 왼쪽에 있는 요 영상들을 여기 다운을 받았는데 이거 다운 받으려면 사실은 바탕화면에 있는 요거 사이버링크 어플리케이션 매니저 요거 안에 들어가 보면 잠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다운 받을 수 있게끔 좀 편하게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효과를 제공을 해줍니다. 저는 파워디렉터 365를 다운받았고 효과팩에 들어가보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나왔던 것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설치를 했어요.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개 뭔가 좀 있으면 참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전 다 다운받았는데 용량이 좀 크더라고요.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계속 하나씩 수업하면서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자막을 넣기로 했죠. 자막에 들어가서 자, 자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 가지 자막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운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막들을 골라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다 싶은 영상들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것들이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사 집어넣을 때 이렇게 가사 집어넣을 때 어떻게 쓸 건지 이렇게 가사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제목들은 이제 다운받았던 것들 중에서 좀 찾아놔가지고 좀 편집을 미리 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우리는 지금 버스킹에 관련된 걸 하고 있으니까 버스킹 제목 제가 만든 거를 그냥 갖다 놓을게요. 버스킹 제목이라고 만든 거를 여기다가 2번 트랙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한번 시켜볼게요. 재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는 게 금방 보이셨죠? 이렇게 가보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잘 안 보이나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편집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를 자막을 편집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 노래는 바램이란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 구멍 투명해가지고 비쳐 보이는 건데, 자, 제목을 바꿔볼게요. 주의하실 것은 이게 한글 버전이 아니라 사실 영어 프로그램이잖아요. 영어 프로그램이라서 마지막 글자가 화면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꼭 마지막 글자 쓴 다음에는 방향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화면에 적용되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저는 나머지 걸 할 게 없어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요 뒤에 있는 배경색밖에 지금 바꿀 게 없죠. 나머지 다 투명하거나 흰색이니까 놔두고 배경색만 살짝 바꿔볼게요. 요걸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색으로 뭐 밝은 색 톤으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신나게 보여야 되니까 좀 밝은 색 톤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괜찮겠네. 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마무리. 자,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 이제 요 바뀐 내용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 영상 제 자막 하나 넣었지만 이건 제목이고요. 영상의 제목 가사를 좀 넣기 위해서 가사 시작하는 부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노래가 한 요 정도 시작할까요? 네, 여기네요.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노래 나오자마자 가사가 탁 나오면 이제 조금 늦어요. 그래서 조금 앞에다가 이 정도에다가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자막 타이틀 룸에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사 스타일을 좀 3개를 만들어 놨는데 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로 해서 또 역시 갖다 놓고요. 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가사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요거를 길게 좀 늘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할게요. 여기다 이제 가사를 쓸 건데요. 이 위에서 써도 돼요. 아까는 위에서 썼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쓰면 20 버전부터 제가 오늘 오전에도 영상 편집을 잠깐 했는데 20 버전부터 엔터가 안 쳐지는 것 같아요. 그죠? 줄 바꾸기가 안 돼요. 여기서 편집을 주로 저는 했거든요. 근데 줄 바꾸기 엔터가 안 쳐져가지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자, 가사를 써보겠습니다. 뭐죠? 가사가 뭐죠? 잠깐만요. 노래를 한번 찾아볼게요. 복사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오늘은이구나. 네, 여기 2줄만 복사할게요. 복사를 해서 영상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전체 선택 붙여넣기. 네. 띄어쓰기가 이제 가사가 올라와 있는 것들이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띄어쓰기들을 좀 맞춰서 좀 해주면 돼요. 지금 색깔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자, 확인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가 이 가사가 끝나는 부분에서 또 다른 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야, 요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그 다음 가사 나오기 한 1초 정도 전에 멈췄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복사를 해요.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면 되죠. 복사하고 트랙이 지금 색깔이 여기가 좀 진하게 돼 있죠. 예, 그죠. 여기에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선택하고 좀 복사했습니다. 컨트롤 C 눌렀고 다시 이 트랙이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컨트롤 V를 하면 지시자가 여기 있으니까 요 자리에 요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붙여넣기 해볼게요. 컨트롤 V 누르면 덮어쓰기 해야 됩니다. 자,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하나 나왔죠. 이제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예, 두 번째 가사를 거기다 이어 붙이면 돼요. 컨트롤 C 했다고 쳤는데 네, 됐어요. 이렇게 놓고 틀린 가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니까 확인. 그 다음에 노래가 끝나는 거죠.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자, 여기서 또 컨트롤 V 해서 덮어쓰기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어가면 돼요.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자막을 다 넣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을 좀 확인해 볼게요. 제일 앞으로 가서 좀 화면을 좀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이건 했었죠? 위에 자 모양 있는 곳에다가 그 마우스 갖다 놓고 누른 채로 당기면 지시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줄어든다 했어요. 그래서 지시선을 일단은 제일 앞으로 갖다 놓을게요. 예, 뭐 제일 앞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앞부분에다가 자, 당겨보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졌습니다. 자, 좀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자, 자막을 다 넣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해야 될 거. 다른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자,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잠깐만 해볼게요. 자, 이 영상에다가 마우스를 찍고요. 요게 배경 영상이죠. 사진이 사람이 지나가더라도 여기에 지나갈 겁니다. 자, 마우스를 찍고 특정 부분에다가 요 금강 휴게소라고 되어 있는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모자이크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찍고 효과를 넣을 거니까 왼쪽에 보면 효과 룸이라고 있어요. FX가 이제 효과 룸이거든요. 거기 FX 찍어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자이크라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제 거 버전업이 되면서 원래는 즐겨찾기에다 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버전업 되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없네요.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많아서 이거 찾으려면 딴차 걸리고 있는데요. 일단 모자이크라는 처리를 찾아볼게요. 스타일 중에 있으려나?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모자이크. 네. 요거 예전에는 즐겨찾기 같은 데다 쉽게 넣을 수가 있었는데 20 버전에서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하는 옛날 버전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하면 여기에 내 즐겨찾기에 추가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예, 추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끌어다 한번 놔볼게요. 요건가 보다. 예, 여기네 여기. 요 하트 모양 찍으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됐네요. 내 즐겨찾기. 예,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 즐겨찾기 원래 영상은 요거잖아요. 원래 영상에다가 이 모자이크 처리를 갖다가 끌어다 놔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영상이 보여야죠. 우리는 원하는 곳은 여기 금강휴게소라는 글씨만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영상을 찍어 놓고 위에 효과를 집어넣었으니까 효과가 생겼죠. 예,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안 바뀌었겠죠. 예, 상자 좀 모양은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왔네요. 마스크 영역을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이라고 찍으면 이렇게 마스크 영역을 수정할 수 있는 사각형이 생겨요. 요거를 테두리를 끌어서 이렇게 자기가 가리고 싶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효과가 들어갔죠. 글씨를 좀 알아보겠다,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이런 걸 조절해서 같이 조절되네요. 요거 연결 끊어져 있었는데 저는 사실 지금 효과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지울 겁니다. 효과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없애주고 다시 원상태로 나오게. 그리고 화면이 좀 너무 좀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인다. 그래서 얼굴을 좀 크게 키우고 싶다.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잡아 늘리는 거기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픽셀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점이 커지는 거다 보니까 해상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좀 희끄무리해지고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건 어디 있냐면 여기 키프레임으로 들어갑니다. 자, 키프레임에 들어가서 클립 속성에 가보면 여기에 높이하고 폭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한 1.3, 1이 100%니까 1.3 정도를 주면 이렇게 커지면서 크기 조정할 때는 이걸로 하고 위치 조정할 때는 그냥 화면에 직접 끌어요. 여기서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왼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하는 부분에 그 갑자기 노래가 팍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영상이 확 나오면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환 효과를, 원래 전환 효과라는 거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장면이 바뀔 때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앞부분과 끝부분에 집어넣으면 시작할 때 어둡다가 그렇게 시작하고 영상이 잘 나오다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전환 효과에 가볼게요. 전환 룸이라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영상과 영상 사이에 뭐 들어간다 해서 여기 전환 룸이라고 있습니다. 자, 전환 룸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즐겨찾기 넣어놨었는데 또 없죠. 다 지워졌습니다. 2020 그 파워 디렉터 20번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다 사라지네요. 자,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20번 버전에 잠깐 봤는데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막 생겼습니다. 페이드를 주로 넣을 거거든요. 근데 페이드 효과만 하나만 해도 뭐 1번, 2번, 3번, 4번 굉장히 많아졌어요. 되게 재밌는 효과, 멋있는 효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과 영상의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뭐 이제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할 때 만약에 요거를 제일 앞부분에다가 시작하는 것이 영상이 시작하는 곳이니까 영상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다 놓으면 자, 시작해 볼게요. 재생을 시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환할 때는 딱 좋을 것 같은데 시작할 때는 영 안 어울리는 그런 효과입니다. 페이드를 찾아서 페이드를 넣을게요. PUB니까 제일 끝에 있는데 페이드도 이렇게 많아요. 원래 19번 버전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X자 모양 페이드, 뭐 이렇게 페이드 1, 2, 3, 4, 5, 6 하면서 쭉 나와요. 엄청 많아졌죠. 근데 봐도 역시 페이드는 그냥 영상 하나 사라지면서 하나 새롭게 나타나는 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자, 이것도 즐겨찾기 추가하겠습니다. 이거 추가해서 하나 갖다 놨고 뭐 찾은 김에 그냥 바로 적용시킬게요. 제일 영상이 제일 앞부분에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거나 하는 그런 효과들을 이 페이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만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끝날 때도 한번 넣는 게 좋겠죠. 점점 어두워지면서 끝나도록. 그래서 페이드를 끌어다가 제일 마지막에도 효과를 넣을게요. 자,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도 효과를 넣었잖아요. 재생을 시켜볼게요. 재생시키면 감사합니다. 소리는 갑자기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소리도 이런 페이드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소리만 별도로 또 효과를 주겠습니다. 소리는 여기 파워 고정 이런 거 넣으면 되거든요. 요건 근데 동그랗게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요거보다는 다른 거 씁니다. 여기 비슷한 게 조금만 올라가면 또 있거든요. 어디 있나요?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찾기도 힘들어졌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자, 왼쪽에서 찾아볼게요. 왼쪽에서 오디오에 관련된 효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파워 고정은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동그랗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드럽게라기보다는 갑자기 뚝 끊기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나오다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요 이득 고정이라고 되어 있나? 요걸 많이 씁니다. 자, 그러다가 역시 맨 마지막에 갖다 놓을 거고요. 이건 오디오니까 소리니까 오디오 트랙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얘를 자주 쓸 거니까 즐겨찾기도 추가해 놓을게요. 즐겨찾기에 2번 하고 하나 더 들어가 있네. 나중에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이제 내 즐겨찾기만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됐네요. 그럼 영상이 다 만들어졌는데, 자, 또 하나 더 넣을게요. 영상이 나올 때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오는데 위쪽에도 이게 이제 제가 버스킹을 했다는 또 다른 자막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자막 하나 더 추가할게요. 자막은 T자 눌러서 타이틀룸 가면 되고요. 제가 만든 거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 안에 다 있거든요. 저는 어떤 걸 넣냐면 버스킹 상단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를 끌어다가 제목이 여기 제일 앞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갖다 놓을게요. 영상이 끝날 때까지
페이드 효과 나오기 전에 미리 끝낼게요. 얘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사라지긴 합니다. 자, 어떤 효과냐면 왼쪽 요 부분에 생길 거예요. 갔다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서 밑에 있는 제목에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건 안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목이 끝난 후에 나오도록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좀 길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노래 제목이 30점매가 아니죠. 자, 더블 클릭하고 또 노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항상 나오도록 방향키를 저는 지금 눌렀거든요. 마지막 글자가 꼭 나오도록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보이니까 이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됐네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날 때도 자동으로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자동으로 사라지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자막을 만들어 보면서 할 기회도 좀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만들었어요. 자, 영상이 다 만들어졌으면 위에 제작에 들어가서 영상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뽑아내야죠. 지금은 이 상태로 저장을 해봤자 파워 디렉터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스 파일이 없으면 또 역시 못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쪽에 H.264, H.265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 코덱은 H.264이거든요.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MP4 잘 돼 있어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기는 1920, 1080 어딨죠? MPEG-4 1920, 1080 30p 이걸로 하시는 게 돼요. 1920, 1080 30p 요걸 설정해 놓으시면 제일 무난하게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기본 세팅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좀 속도를 좀 빨리 올리려면 요 빠른 비디오 렌더링 기술 요걸 체크를 하시고 둘 중에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뒤에 거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뒤에 걸로 하시고 안 되는 분들은 앞에 거라도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럼 불가능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니까 어쨌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찍어서 이제 저장 위치를 파악해야죠. 점점점 찍어 보시면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항상 영상을 만들면 이것도 영상 만들기 전에도 파일을 폴더에다 모아놔야 되지만 영상 만든 것들도 어딘가에 딱 저장해 놓으면 알아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즐겨찾기에 영상 완성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영상 만들어진 거 아직 유튜브에 못 올린 영상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못 올린 영상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할 영상을 자, 저장 누르고 아직 그 저장 그 이름만 바뀐 거지 저장 위치와 이름만 만든 거지 실제로 저장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야 실제로 영상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막대기가 흘러가는데 제가 자막도 넣고 효과도 여러 개 넣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지금 쭉 흘러가는 게 보이죠? 자, 네,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왼쪽 윗부분에 완성됐다는 체크 표시와 함께 편집 페이지로 이동하고 나옵니다. 요거 찍어 보시면 다시 아까 편집하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그 영상이 화면상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죠? 지금 금방 만든 영상 요거고요. 좀 전에 소스로 사용한 건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저장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 봐야겠죠? 저는 이제 즐겨찾기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었는데 한번 가보면 맨 마지막에 새로 생긴 그녀 100m 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보고 마무리까지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까지 그냥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영상을 촬영한 영상 소스를 가지고 편집하는 걸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